2017년 2월 12일 엑스패스 노트북 세팅 내용을 녹화하려고 합니다. 이 노트북은 성유진 작가의 노트북인데요. 델의 XPS 1호 기종에서는 이번이 5번째 세팅입니다. 그동안 제가 작가분들이 컴퓨터 구입에 대해 문의를 해오면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조립 PC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2016년 3월부터는 이 델의 XPS 기종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델의 XPS 기종은 델에서도 상위 제품에 속하는 기종으로 여타 다른 노트북에 비해 이 베젤, 주변 테두리로 이 검정색 라인의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바로 이것처럼요. 지금 13인치 모델을 클릭했고 15인치 모델을 한번 둘러보면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젤이 매우 얇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이 수려하고 또 시간이 지나도 이 모니터 디자인 자체가 질리지 않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XPS 기종을 선택할 때는 하드디스크 용량과 메모리, 패널 사이즈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XPS 1호 기종에 들어간 패널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FHD 사이즈와 울트라 HD, UHD 사이즈 두 가지로 나눕니다. FHD 1920, 1080 사이즈의 모니터들이 이젠 4K 모니터들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UHD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4K 패널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성윤 작가의 XPS 기종은 프롬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XPS 1호 바로 이 모델인데요. 이 프롬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SSD 용량, 하드디스크 용량 때문인데요. 로컬에 파일이 저장되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1테라 하드디스크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현재로선 512 모델을 선택하고 M2 PCIe SSD 1테라 하드디스크를 별도로 구매해서 장착해도 되긴 하는데 그랬을 때 비용이 프롬 모델, 델에서 구매하는 이 프롬 모델에 비해 더 비싸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엑스패스 1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이 확장된 모델이라서 사용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성능도 매우 좋은 편인데요. 지금까지 구매한 작가분들은 모두 i7 6세대, 그리고 지금은 성유진 작가의 노트북은 i7 7세대 모델이 들어갔습니다. 메모리 32기가의 GTX 1050 그래픽카드가 장착됐고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종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화 작가분들에게 이 델 엑스패스 1호 모델을 추천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엑스패스 1호 9550 모델이 9560 모델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이 1호 모델의 상위 모델 4K 패널을 갖는 모델들은 어도비 RGB 100%라고 이 델 사이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약 어도비 RGB 90% 이상의 컬러를 재현할 수 있는 좋은 패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반 모니터, 그냥 삼성, LG 등의 국내 제품과 HP, 레노버, 맥에서는 맥북 프로 등의 노트북들이 있는데요. 그 노트북들은 대부분 sRGB 패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도비 RGB를 지원하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최하 가격이 500만 원에 가까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을 높여서 구입하게 되면 약 700에서 800만 원까지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 노트북 기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들이었습니다. 이 델 XPS 기종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장치가 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패널 자체의 컬러 재현력이 매우 좋습니다. sRGB뿐만 아니라 어도비 RGB 컬러 재현 영역이 매우 넓기 때문에 회화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트북에서도 이미지를 보고 또 촬영한 이미지를 현상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사용해 본 바로도 현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송윤 작가의 엑스패스 1호 모델, 이 노트북을 모니터 캘리브레이션한 프로파일인데요. sRGB 프로파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sRGB 프로파일이 ED 그래프 내에서는 100% 수용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어도비 RGB 프로파일과 비교했을 때 초록색과 푸른색 계열이 살짝 어긋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노란색과 붉은색 그리고 파란색 계열은 조금 더 넓은 컬러 영역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은 이 정도 영역 을 수용할 수 있는 괜찮은 모니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인도 10이 설치되어 있고요. 하드웨어 스펙이 이렇다라는 것을 대충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컴퓨터와의 내부 네트워크성을 위해서 컴퓨터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노트북 내부에는 하드디스크 1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M2 PCIe 방식의 SSD 1TB 하드디스크인데요. 별도 SSD 슬롯이 있긴 한데 공간으로 배터리 셀이 확장되어 있어서 추가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장용 하드디스크를 별도 추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제한 구글 드라이브와 소인 작가의 별도 클라우드 서버를 연결해서 이 노트북에 저장되는 모든 파일들이 실시간으로 백업되고 있습니다. 설치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작가군에 포함된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오피스 문서 관련 프로그램들이 설치됐고요. 그리고 어크로벳, 포토샵, 인디자인, 일러스트,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뮤즈, 브릿지, 라이트룸, 오디션 등의 어도비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메모리 전송 관련 프로그램과 캡처는 윈도우의 기본 프로그램이죠. 가상 윈도우 프로그램과 미디어 영상 관련 프로그램들, 그리고 녹화용 프로그램과 기본 일정 관리, 일정은 아이클라우드와 동기화시켜서 휴대폰 그리고 다른 데스크탑과 동기화되게끔 설정됐고요. 메일은 메인 메일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영화 등등의 윈도우 기본 앱들이죠. 백신은 카스퍼스키 안티바이러스가 설치됐고 마우스는 롤스텍 MX Anywhere 2라는 마우스를 구매해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넷드라이브라는 외부 드라이브 연결 프로그램이 설치해서 구글 무제한 드라이브와 클라우드 서버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수성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엑스라이트 i1 프로파일러로 모니터 프로파일링을 했고요. 그리고 동기화 프로그램은 굿싱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I를 아예 삭제를 시켰었는데요. 송희 작가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일단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조 어플로 나스에 연결된 사진 보는 앱과 영화 앱 두 가지가 설치됐고요. 그리고 윈도우의 무료 앱들 몇 가지가 설치됐습니다. 와이파이 커맨더라는 앱 같은 경우에는 유료 앱인데 이번에 송희 작가는 따로 구매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와이파이 상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3D 인터페이스를 지니고 있어서 활용하는데 나쁘지 않다 생각돼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노트북 와이파이로 접근되는 주변 AP들, 공유기들이 신호들이죠. 인터넷 신호들이 상태가 어떤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밖에서 무선 인터넷 접속할 때 되도록이면 강한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세팅하는 모든 노트북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이 가상 윈도우 역시 송희 작가에게도 포함이 됐는데요. 가상 윈도우에는 윈도우 10이 설치됐습니다. 이 윈도우 10, 이 가상 윈도우 10을 통해서 관공서나 금융권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플러그인이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쇼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가상 윈도우를 실행해서 이 가상 윈도우 내에서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